안녕하세요. 독서를 수업하는 서미선입니다. 4강 수필의 두 번째.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짧아. 1강, 2강 한꺼번에 수업 시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사파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는 중년이 된 어느 여인, 시인입니다. 수필이니까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에서 갖고 온 글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진 나오죠. 오늘의 수업은 저번 시간에 바로 앞에서 읽은 수필 내용 환기하면서 정리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당연히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감상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감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오늘 수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음 시간 바로 창의적 읽기 들어갑니다. 글쓴이 소개. 교과서에서 있는 거 가져왔는데요. 나희덕 1966년. 선생님 얘기 좀 한다. 선생님도 66년생이에요. 그럼 선생님 나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나희덕 시인은 연대 국문과를 나와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7살이 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똑같이 대학에 재수하지 않고 연대 국문과, 선생님은 국어교육과 서울사대. 그래서 4년 공부하고 이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사회 교사가 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교사로 나왔고 나희덕 시인은 목동에 있는 진명여고 국어교사, 선생님은 첫 번째 학교에 이제 국어교사로 같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고 나희덕 시인은 국어교사를 하면서 연대 국문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인으로 이제 교사는 그만두고 시를 쓰고 있는, 지금은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시집을 꾸준히 냈는데 선생님이랑 같은 여성, 같은 시대, 그 다음에 국어교사의 경험, 그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는 비슷한 생각,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나희덕 시인이에요. 교과서에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글을 썼다. 시집,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등등등.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글은 그녀의 산문집 반통의 물에서 찾은 겁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시가 배추의 마음이라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시 생각나나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추의 마음, 나희덕.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 헛일일 것 같아서 여름 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를 해서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 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이 섬세한 감성적 능력의 소유자 나희덕 시인. 그렇죠? 지난주야. 선생님도 농부라고 얘기했죠. 텃밭에 김장배추를 심었는데 아니 다 자라기도 전에 앞에 보여요? 배추벌레 잎 다 갉아먹은 거? 아니 우리 동물의 권리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나를 무는 모기, 가끔 우연히 지지난주에는 뱀도 봤어 산에서. 그다음 이 배추벌레 용서할 수 없지. 이게 선생님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동물에 대한, 그렇죠? 선생님은 이 배추벌레 보고 으악 메뚜기다 잡고 그랬는데 시인은 조금 달라.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잘 읽었나요? 오늘 감상을 정리하는 대목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를 관통하는 거 중심 소재 탱자나무의 가시에 대해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죠. 탱자 가시를 놀던 탱자 가시를 갖고 놀던 유년기에는, 그렇죠, 가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시에 찔려 퉁퉁 부은 적이 있었죠. 독이 있을 거라 경계하고 슬펐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다. 가시의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죠. 그러고 스스로의 가시에 자기가 찔린 탱자꽃잎을 본 다음에는 그건 뭐라고 생각해? 가시는 때로 자신을 찌를 수도 있음을 알고 슬픔을 느낀다. 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고된 일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살짝 엿보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성장기 이후에는 계속 가시와 같은 삶이 이어졌어요. 생활의 짐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나는 걸 알게 됐는데 생각나죠. 나는 가시를 마음속의 가시를 알게 모르게 키우면서 자라났다. 그렇죠. 찾아볼까? 그렇죠. 선생님 마음에 든 하나의 문장. 음.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나는 이 문장이 제일 좋은데 가시에 찔리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가시란 무엇인가? 가시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는 수필입니다. 가시란 뭐야? 그렇죠. 로트렉이라고 하는 한쪽 다리 짧은 화가의 예시를 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 짧은 다리가 이 사람을 그쵸 극복하게 하는 뛰어넘게 하는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었다. 인생의 소중함과 깊이를 알게 했다. 승승장구 너무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면 온실 속의 화초 웃자란다고 하죠. 그렇죠.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키만 뻘쭘히 큰 그런 웃자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겸손하게 나의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이 글은 그렇죠. 교술문학 그렇죠. 교훈을 주고 있는 문학 중에서 수필 교훈을 주고 있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시인은 나에게 온 삶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들어갑니다. 1번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에서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워크북 1번에 이 글에 제시된 삶의 가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써보자. 일단 가시란 한 거는 사전에 보면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식물의 줄기나 잎 또는 열매를 싸고 있는 겉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난 거. 누가 이걸 모르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쵸 삶의 가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워크북에서 찾아보세요. 그렇죠. 삶의 가시 26 워크북 26쪽에 선생님 날개질문 3번 옆에 그렇죠.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 같은 거 교과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글쓴이가 제목에서 탱자나무를 내 유년의 울타리 우리가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일까? 탱자나무에서 깨달은 게 있죠. 탱자나무와 그 가시. 쌤 좀 길게 썼는데 선생님 생각 한번 볼까요? 글쓴이는 탱자나무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삶의 고난을 받아들여 성숙한 삶을 사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즉 우리는 즉부터 한번 써놓을까요? 탱자나무가 또는 탱자나무 가로 열고 가시 가로 닫고 그렇죠. 탱자나무가 글쓴이의 성장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글쓴이가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 깨달은 거 우리 했잖아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네요. 누구나 마음속에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자라고 있다. 이런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받아들여서 그거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죠. 성숙하게 삶을 성숙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1인칭의 문학 수필입니다. 여기선 특징이 중요해. 난 이걸 어릴 때 이렇게 느꼈어. 이런 생각을 했어. 정서가 중심이죠. 감정의 변화, 서정적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정리했어요. 어린 시절 유년의 경험, 회상적, 실제 해본 것, 체험적,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깨달음, 교훈을 주고 있죠. 제재, 탱자나무, 가시, 주제. 그렇죠. 삶의 고통, 가시에 해당하는 거겠죠.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정도, 특징, 그렇죠. 탱자나무 가시라고 하는 자연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루트렉, 화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해서 짧은 다리,
그의 갓이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짧은 대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쓸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수필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직접 서술하는 글의 종류라는 거 알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쌤 밑에 링크해 놓은 패들렛에 이 글에서 우리 선생님이 상처가 되는 거 쓰는 거는 안 하기로 했죠. 이 글에서 공감했던 내용,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 내 생각, 나의 감정으로 나아간 거, 이거 각자 한번 달아봅시다. 우리가 줄줄이 이렇게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풍덩 빠져들어가서 내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 거, 이런 게 공부라는 거 알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화이팅!